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 권도영입니다. 파킨슨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몸이 떨리거나 느리거나 뻣뻣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파킨슨 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파킨슨 병일 것 같은데요.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 퇴행성 질환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이가 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뇌세포들이 소멸을 해서 점차 퇴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기는 병이라 우리가 만성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약물 부작용이나 아니면 혈관성 파킨슨, 그리고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때문에도 파킨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2차성 파킨슨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사실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파킨슨 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몸이 떨리거나 아니면 뻣뻣해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모든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를 통틀어서 의학적으로 파킨슨 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킨슨 증을 보이는 여러 가지 병들을 감별하는 게 이제 의사들이 할 일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파킨슨 병입니다. 파킨슨 병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특정 신경세포들이 자꾸 소멸을 해서 오는 퇴행성 질환이고요. 머리에 어떤 이상 단백질들이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파킨슨증을 일으키는 파킨슨병의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퇴행성 질환인 게 맞습니다. 그 외에도 2차성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약을 드셔서 생길 수 있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이나 뇌종양이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기는 혈관성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뇌에 물이 차서 생기는 수두증이라고 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하지만 대표적인 파킨슨병은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사실은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은 얼굴 표정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제일 많이 보는데요. 저희가 파킨슨병은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예민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저희가 보더라도 그렇고 환자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도 그렇고 보호자들이 보기에 원래 저 사람은 얼굴이 저런 표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무뚝뚝한 얼굴이기 때문에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증상은 가만히 멍하고 있을 때, 아니면 TV를 보고 있을 때 한쪽 손이나 다리가 떨리고 있다 라고 하면 파킨슨을 의심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뻣뻣해지고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뭐 관절도 안 좋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단축구멍을 채우기가 힘들다든지, 양치질을 하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걸음걸이가 자꾸 한쪽 다리가 끌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걸음을 걸을 때 한쪽 팔이 잘 저어지지 않는다 랄 때는 파킨슨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사실 증상이 운동 증상입니다. 그래서 떨리거나 느리거나 뻣뻣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가 환자를 신체 검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많은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MRI를 찍습니다. 머리 MRI를 찍어서 파킨슨병이 의심될 때 MRI를 찍는 이유는 다른 원인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성 파킨슨이나 수두증 같은 다른 원인이 혹시 없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대학병원이나 좀 대형 병원들에서는 우리가 머리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퇴행을 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도파민 영상이라고 해서 실제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부분을 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찍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킨슨병이 맞는지, 퇴행 변화가 시작된 것이 맞는지를 보고요. 그 외에도 뇌 기능이 어떤지를 보고 실제 인지 기능, 파킨슨 환자들이 이제 치매 환자들처럼 점차적으로 인지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인지 기능 검사도 하게 되고, 다른 원인이 없을까를 보기 위해서 피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기본적인 치료는, 아까 파킨슨병이 생기는 이유는 머리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주는 게 치료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근데 밥도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도파민이라고 하는 약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약제를 어떤 농도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약을 조절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약을 쓰는데 약효가 이제 많이 짧아지거나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약효가 오히려 과해지면 몸을 흔들리는 운동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뇌신부자극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본적인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 외에 환자분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같은 그런 자기 몸을 밸런스를 찾기 위한 운동들은 필수적으로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치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약물 치료를 할 때 파킨슨 약물의 한계상 어쩔 수 없이 약을 하루에 3번 정도 먹는 경우가 기본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약을 먹다가 증상이 괜찮은 상황이 되면 한 번만 먹거나 자의로 2번만 먹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제는 약물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지켜진 용법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환자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다 보면 약발이 조금 빠져나가는 약효 소진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 약효가 좋을 때는 몸이 멀쩡한데 약효가 빠져나가면 많이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마음가짐을 바꾸시라고 말을 하는데, 약발이 빠지니까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내가 약발이 돌아와서 좋았을 때 내가 몸을 최대한 움직이고 내 몸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버리면 사실 만성질환은 한번 풀이 꺾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약발이 있을 때 내가 최대한 운동도 많이 하고 최대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